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유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하시는 바람에 노출이 되어버렸네. 김영환 충북지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정말 반가운데요. 아니 저희도 좀 지사님이 안 계셔야 여기서 좀 뒷담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손사래를 치고 말이지 다음엔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또 오셔서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다고. 강력한 질문을 요청합니다. 강력한 질문을 요청하다. 야, 강력한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한판을 사랑하고 여기에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만 먹힌다 뭐 이런 말씀.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예. 채널을 안 돌리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여러 가지로 요새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막 활동하시는데 한 판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판이야말로 제일 효과적이고 예. 그냥 우리 도정을 설명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예. 한 제일- 판만이 진정한 방송인 걸로.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부르면 언제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님도 인정한 리얼 토크 한판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요. 지사님하고 지역의 규제 완화 3종 세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볼 거고요.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평소 소신대로 차분하게 천천히 깊숙이 하다 보면 한 종 세트밖에 못 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3종 세트 다 갈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청남대를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입니다. 대청호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 부분 짤막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청호가 수자원 보호 지역으로 돼 있어서 수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7조가 행락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도권 수자원 보호 지역에서는 행락을 금지하는 거죠. 예. 그 행락을 취사라고 이제 이해를 한 당국이 아하. 취사를 금지시키니까 이제 물도 못 끓이게 하고 커피도 못 먹게 하고 라면도 못 끓이게 하는 예. 그 이제 식당을 못 열게 하니까 1년에 많이 올 때 100만 명 이상 오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거기 관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하. 거기만 좀 이렇게 수자원 보호 지역을 이제 8당은 4군데가 해제가 돼 있고 우리는 문의만 해제가 돼 있으니까 예. 5km 요것만 좀 해제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수자원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물은 깨끗하게 지켜야 되니까 예. 식수니까요. 예, 이제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안 되는 거 갖고 부딪힐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라면이나 좀 끓여 먹게 해다오. 그다음에 커피 좀 마시게 해다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마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환경부 장관이 그날 그 자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는 예.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식당을 열고 거기다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컵라면이에요? 끓여 먹는 라면? 아니 라면이 아니라 라면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지만 아니, 식당이죠. 설마 라면만 얘기하실 거겠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나라사랑 연수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예.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무슨 저 도서관 이런 거는 식당을 열게 돼 있는데 지금 그냥 일반인들이 오는 거는 그 연수원 연수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나라사랑 연수생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하는 거고. 예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전 대통령께서도 꼭 그들의 수행원들도 그랬고 다 거기서 물 끓여서 다 드셨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그때 되는- 당시에는 1000명이 주둔을 했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싸우냐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안 오실 때는 250명이 상주하고요. 상주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저 우폐수는 다 대청으로 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 근데 그때는 지금은 따로 빼죠. 200톤짜리 그 폐수 처리 시설을 갖고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우폐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물을 문의를 거쳐서
지금 무심천으로 가고 있죠. 깨끗한 물입니다. 그거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아하. 그것까지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도 알고 계시고 예. 환경부 장관도 알고 계시고 아하. 물이 글로 안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아. 근데 왜 규제를 하냐 이게. 아하.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뭐 다 얻을 걸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얻을 거 더 얻었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요 시설은 식당이 들어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라사랑연수원이라는 걸 지면은 이제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짓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지금 있는 시설을 나라사랑연수원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왜 그 건물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아하. 이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하.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왜 청남대 가면 이게 끈으로 이렇게 포토라인처럼 이렇게 끈으로 막아놓고 예. 그냥 구경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들 앉아서 차 마시던데 뭐 식당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대통령 주무시던데 그 베드 하나만 빼놓고는 다 개방하는 침대 하나만 빼놓고는 다 가족들이 와서 자던 방이 6개가 있고요. 또 그 장관들 뭐 수행원들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 본관에만 12개의 방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와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죠. 박수.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데 지금 성남대 보신 분 가운데 성남대 새벽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성남대에 그 물안개에 있는 그 대청호를 본 적이 없죠. 못 보죠. 또 대청호에서 저녁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습니다. 예. 개방은 했지만 아침과 저녁이 없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그러네요. 대청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 도민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봉화대에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다도해 같이 펼쳐지고요. 여기서부터 저쪽 옥천까지 직선 거리가 74km예요.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74km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수가 대청호의 평수가 2,200만 평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그걸 한눈에 본 적이 없잖아요. 전망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청호는 지금 20년이 됐고 만들어진 지 40년이 됐지만 예. 도민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아니 거기 좀 자면 안 되냐? 자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예. 우리는 지뢰 겁을 먹고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아하, 무슨 뭐 예. 세종대왕 주무시던 데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 예. 금단을 깨는 거죠. 금기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깨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를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무심천에 가서 카약을 타면 되는데 한 번도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 아, 그런데 가을에 거기 결혼식을 마침 하더라고요. 아, 야외에서. 청남대에서? 예. 그 굉장히 결혼식 장소로는 참 아주 근데 좋은. 주는 거. 우리 여기 저 웨딩으로 공개할 거죠. 결혼식장으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도민들, 우리 충북 도민들이 결혼할 때는 좀 뭐 무료로 하든지 싸게 하고 경쟁률 대단하다. 다른 데서 와서 하면 좀 많이 받고. 아, 예. 충청권 공조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 뭐 언젠 그 2027년 그 하계 대학 무슨 대회요? 옛날에 유니버시아드도 이제 같이 유치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대청호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청남대를 좀 영빈관으로 우리 그 충청권이 같이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청남대를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하자. 예. 우리 영빈관이 아니고 4개 시도의 영빈관을 하자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충청권에 걸쳐 있잖아요. 이게 금강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입장료가 충청북도 사람은 5,000원이에요. 예. 6,000원에서 1,000원 깎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깎아준다. 어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선물을 예. 드린 겁니다. 아하. 또 내 혼자서 그 결정하면 안 되니까 충북 도민들한테 물어보겠다.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방 12개 중에서 2개씩은 다른 도한테 줘가지고 자기들 영빈관 할 때 쓰라고 중식에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가시티 예, 충청권 단결의 상징적인 장소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관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지사님이 대청호하고 청남대 개발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충청권 환경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그걸 반대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그래요.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보다도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스스로가 지금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는 것이 난개발을 막아야 되고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주장을 했는데 그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든지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이를테면 청남대의 발전이 뭐 문의의 그런 문의마을의 그런 여러 가지 쇠퇴, 뭐 쇠락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문의를 발전시키고 청남대와 문의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갖는 것이 하나는 해제된 거고 하나는 해제가 안 된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마을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개발 이전에 수질 환경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계속 협조해서 계획도 세우고 추진 때도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사님께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법, 적법하게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의를 갔다 왔는데 카페하고 식당들이 우후죽순 너무 많이 등장을 했고 일부는 산지나 농지에 때 불법인지 합법인지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수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대기 오염이 결국은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도 차원이 아니겠지만 시 차원에서라도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당연히 그런 건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문의마을에는 카페가 지금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서 자고 청남대를 산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거기에 12개의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의마을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청남대를 무료로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남대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청남대를 문의마을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청남대에 그 입장료를 감해주는 방안을 선택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방안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상생 방안. 그리고 문의마을에서 이 지금 청남대로 오는 구름다리를 만들면은 400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이렇게 돌아가니까 길지 이거로 가는 금방이니까. 맞은편입니다. 청남대와 문의마을은 이게 한꺼번에 보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문의마을이 제일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언급하셨던 이 부분.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얻었다고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저하고 1시간 반 가까운 시간을 청남대를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뒤에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 뒤에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 대통령께서는 제가 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막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유수 호스텔 같은 거 지어서 거기 그 젊은이들 와서 좀 묵고 문화예술인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해라 라든지 저 그 팔당댐 근처에 그 저 남이섬이라고 있지 않냐 좀 그런 거처럼 개발하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다 무슨 라면을 어떻고 뭐 커피가 어떻고 뭐 그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템포 조절. 얻어내고 케이블카 얘기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케이블카 대신 저는 이번에 이제 구름다리 정도. 그리고 케이블카는 또 그 논란이 있고 또 환경단체가 또 뭐 그 환경 파견이 뭐냐 할 거니까 그런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위 조절하고 약간 선회하고 뭐 이런 방향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단락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 길이 멀어서요. 두 번째 단락으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바이오 허브 오송의 운명은 오송 3산단 규제 완화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지사님이 집무실까지 갖다 놓으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신 부분인데요.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송은 이제 바이오 특구로 해서 이제 바이오 신약 이런 쪽에 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구상은
이 바이오 특허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뭐 신약 회사를 좀 집어넣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공약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것이 카이스트를 이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카이스트의 바이오 캠퍼스는 희귀병 치료를 위한 AI 의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그 뭐 양리학이라든지 병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진료를 진행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AI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없는 카이스트가 지금 이제 그런 바이오 의학, 희귀병 치료에 그런 그 도전하는 전혀 어프로치가 다른 병원이 다른 의학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고 거기에 또 이제 영재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 같은 것이 오고 MIT라든지 우리 예상대로 한다면 MIT라든지 하버드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유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의 희귀병이라는 게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치매인데 예. 치매에 대한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긴다면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꿈은 그런 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30만 평, 20만 평은 내놓겠다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대통령 미국 가시면 아마 보스턴 가실 거예요. 보스턴 하버드, MIT 다 있잖아요. 거기가 바이오 특구입니다. 예. 세계 중심이 거기에 있는데 이건 우리 바이오 이거로 여기 가져와 봐야겠다.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 봐야겠다. 왜냐하면 거기 연구원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연구비도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바이오 신약에 관한 제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학생들이 그래도 카이스트 같은 데는 좀 충분히 마련되고 또 여기 충북대학하고 같이 연대하면 여기가 이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교통의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아하. 지금 이게 농림부가 이걸 그 부동의를 안 했어도 이게 가보니까 2032년도에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하, 예. 나라가 이러면 이게 안 망하고 살 길이 있습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그 지난번에 그냥 목님 부렸는데 예. 이거 반납하고 싶은 심정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공단 만드는데 7, 8년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예. 15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지사님 말씀 중에 나오셨 바로 그 부분 지금 절대농지 부분 있잖아요. 여기 그 말씀 중에서 지금 하신 것이 그런 부지 지금 그 세 3단 부지 중에 93% 정도가 그 절대농지 옛날 말로 절대농지 농업지원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만큼 부지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 100만 평은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100만 평은. 근데 100만 평 하면은 우리 카이스트 한 30만 평 줘야 되고 거기도 무슨 아파트 단지도 좀 넣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한 예. 50만 평 쓰면 공단 부지가 50만 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지금 단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50만 평 아니 180만 평은 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농지가 소중한 건 알겠는데 지금 예. 쌀이나 아마도는 판국이고요. 또 실제로 거기가 지금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다 포기하고 나무 많이 심어놨어. 지금 그러고 지금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거기를 뭐 쌀 농사 짓는다고 버티니 현실은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그러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가요. 60%가 산지입니다. 산지. 예. 이미 알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농지가 16%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손도 못 대는 땅이 70몇 %예요. 농지가 지금 시골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괴산, 진천, 뭐 제천, 단양, 뭐 예, 잘 아시죠, 지금 현장에 영동, 갔습니다. 옥천. 그러니까 너무 그 오송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농지를 한 평도 놀리지 않고 농사 질 테니 여기 좀 풀어다오 그런 거죠. 근데 20배를 풀어놨는데 지사님은 열정을 가지고 세계 대학이나 연구소 다 유치하고 그랬는데 막 풀어졌어. 과잉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농자 코인자가 왔더니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대학이나 또 그 연세대학이나 이런 데 이제 R&D 병원이라는 거는 임상을 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임상은 아마 충북대학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연구자 병원 있잖아요. 의과학자들이 오는 그 병원은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병원도 갖고 있고 암센터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오는 거는 유스 대학이 오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 이제 R&D 센터에 같이 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그 대학들도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김 지사님이 뭐 계속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이거 도중에 물러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연임 3선까지 부지를 10배를 거의 20배 가까이 늘려놓으실 계획이신데 과천에 있는 과학관 있잖아요. 예. 그거 그 착공하고 착공인지 하여간 뭐 계획 세워놓고 나왔거든요. 과기부 장관 하실 예. 때.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도 그거 시작만 해놓고 나왔거든요. 아.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시작만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이 오셔서 다음 저는 그 많은 산업용지 못 팔아요. 저는. 아니 그럼 영재학교는 오성으로 그럼 유치가 거의 확정이 그러니까 된 이제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는 이제 카이스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방안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 안에로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결정해서 오성으로 예산을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카이스트는 오성에 해달라 자기들 그 캠퍼스 안에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AI 영재고등학교에 우리 충북의 교육을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주 농고를 가가지고 이거 지금 AI 농고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많은 전통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는 청주 농고가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제일 먼저 된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AI 스마트팜도 만들고 AI 영재고등학교 좀 만들자 말이야. 그리고 청주 공고를 이걸 AI 공고 만들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지금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충북의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아주 그 적극적인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들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꿈도 못 꾸냐 이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오송의 바이오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늘 오송 얘기만 나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박탈감 느끼는 지역이 우리 도내에서도 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충북은 늘 오송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사님께서 좀 그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란 거는 충북 내에서도 저도 아까 오다가 차가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전부 다 이 청주 다니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지역도 그렇죠. 지금 이제 오송 얘기 뭐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는 거지. 지금 제일 관심은 지금 보은옥천 단양 이런 지역의 인구 소멸분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 관련해서 지금 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도시농부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의 집중은 지금 도내의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져 있죠. 저희 정책은 관심도 거기에 가 있고요. 그러나 발전되는 지역, 발전해야 될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또 지금 뒤떨어지는 지역을 끌어올려야지. 그러면 여기를 억제하고 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송이라는 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충청북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뭘 했는가를 모를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오송하고 세종시가 같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송이 그게 관문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오창이 거의 7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송의 역세권 발전과 오송의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지만 너무나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오송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송역을 가져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걸 발전시키는 건 미흡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SNS 얘기하다가 지사님께서 이런저런 글을 올렸을 때 윤 대통령께서 답을 안 하면 괜히 모양 빠진다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 언제 알았냐면 저희가 방송하고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화답이나 댓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를 내려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글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화를 내셨대요. 네,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저에 대한 화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방자치 그 단체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민원 갖고 오잖아요. 다 그렇겠죠. 우리 저 강원도는 그 케이블카 예. 계속 나는 청남대에서 라면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지금 지방 분권이니 좀 큰 담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이면 맨날 민원만 가져오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저도 도지사 그 사무실에 면담 오는 분의 99%가 돈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 찍자 그러면 너무 좋아. 왜냐면 돈 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 그러면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내가 말을 과격하게 했잖아. 지사라는 사람이 무슨 그 비행장 가서 막 들어눕겠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17 거기 비행단 갔거든요. 제가 비공개로 갔더니 사단장님이 이제 막 완전히 막 긴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대통령 오셨을 때 비서실장 그 경호실장이 저한테 귀에다 얘기를 해. 지금 비행장에서 지금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기다린대요. 농담으로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들어오실까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가 그 다음 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이제 2분씩 얘기하는데 얘기를 했죠. 제가 참 현역 도지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지금 상소문을 올려놓고 지금 사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을 거로 알았거든. 대통령도 웃고 이러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내가 그 유머를 했는데 웃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 좀 뭐 실수했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와서 청남대를 가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예. 저도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고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힘을 저한테 실어주신 거죠. 벤치마킹 하시겠어요? 딴 시도지사께서 새벽 한 3시 반쯤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PD님 지사님 모실 때 한 3부작 정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